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 반갑습니다. 16일 화요일입니다. 네, 9월 16일.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가는 또 좀 올라줬고요. 네. 트럼프는 또 돈 내라고 난리고요. 근데 트럼프가 중국이랑 또 뭐 협상을 나름 잘했는 모양이에요. 잘했다. 프레임워크를 좀 네.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정도는 좀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을 미국 쪽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잡았다는 게 미국 쪽의 주장이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협상을 위한 한 발을 나갔다. 뭐 이게 또 중국 쪽의 입장이고. 네. 과연 또 중국이 뭐라고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관련된 뉴스들 잠시 후에 뉴스 3에서 전해드리고 그러면 바로 뉴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주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네. 좀 주변에서 좀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밖에 이제 아이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예. 막 엔비디아를 4달러에 산 사람이 있는데 40억을 벌었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오기 좀 시작했어요. 45억? 4달러면은 얼마나 일찍 샀겠어요. 45억? 잊어버렸겠죠. 뭐. 와. 자, 하여튼 뭐 그런 미국 주식도 주식이지만 또 우리나라 주식도 또 괜찮은. 우리나라 주식이 올랐을 때 그 효과가 더 크죠. 그럼요. 네. 네. 그 다우존스는 0.1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94%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47% 상승했는데요. 사실 뭐 이런저런 설명들이 좀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주가를 올릴 만한 소식들인가 싶긴 해요. 근데 오르면 좋은 거죠. 네. 네. 중국하고 협상이 좀 됐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릴 건데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게 협상을 하기는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별 내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건 좋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알파벳 같은 회사가 4.5% 상승을 하면서 이게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구글이 의외로 좀 이렇게 묵직한 맛이 좀 있는 회사예요. 네. 이게 구글은 이렇게 뭐 똑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돈 안 돼도 연구를 하는 기초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AI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거냐라고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구글이 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 구글은 이것저것 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뭐 나노바나나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멀뚱하게 보다가 저 구글 아니야? 이게 그렇죠. 뭐 좀 이상한 거 하나 그럼 구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나노바나나도 누구 건지 몰랐었죠. 처음에 누구 나왔을 건지 때. 모르는데 야, 이 정도면 이게 돈 많이 쓰는 빅테크가 할 건데 근데 이렇게 돈 이렇게 뭐 특별히 얘기도 안 하고 저렇게 뭐 쪼물딱쪼물딱 뭘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거 구글이다. 네. 이런 관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뭐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구글이 이게 튀어 오르기 시작한 거는 크롬을 안 팔아도 된다는 거였는데 근데 크롬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명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중국과의 협상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벌어진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매우 잘 됐다. 곧 결론이 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시진핑 주석과 금요일 날 통화를 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미중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 한미 관계보다 더 돈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주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틱톡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레임워크 얘기도 이게 베센트 장관이 프레임워크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 미중 협상의 프레임워크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틱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잡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미중 관세 협정은 원래 그 이전에 뭐 100몇 프로 하던 거 그 115% 포인트씩 관세 낮춰가지고 90일 연장해 놓은 그게 미중 협상의 핵심이잖아요. 그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틱톡 관련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틱톡을 그 미국 소유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틱톡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틱톡을 금지시킬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틱톡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틱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틱톡을 금지할 경우에 좀 국내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시행을 유예시켜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바이트댄스는 소수 지분을 보유를 하고 뭐 미국 투자자들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는 그런 얘기들이 논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누가 틱톡을 살 거냐 그래가지고 유력하게 대론되고 있는 사람은 그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네. 그리고 저기 어디야 오라클 오라클 네, 좀 많이 올랐죠. 네, 오라클 CEO가 뭐 이 부분을 좀 사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틱톡을 사면 좋겠죠. 네. 예, 그리고 이 내용이 왜 미중 협상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돼 있는가라는 네. 부분들도 이게 그 우리가 뭐 미중 협상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틱톡 얘기만 주로 하다 보니까 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 자동차 관련한 협상의 효과가 현지 시간 16일,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이제 16일부터 15%가 적용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관세는 25%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그 불리함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동차 관세 조금 덜 내겠다고 해서 너무 다 퍼줄 수는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요. 우리 어제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네.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래서 별소리는 이렇게 뭐 위기감을 조성하고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 3,500억 달러를 미국에다 갖다 주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되게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해지는 게 맞잖아요. 네네. 이론적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그 협상은 못 하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관세가 왕창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약해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A로 가나 B로 가나 둘 다 환율이 약해지고 이제 환율이 오른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네. 거는. 네. 그럴 이슈인데 환율이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다들 뭐 시나리오 상으로는 환율이 약해지는 거 맞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설마 그렇겠어. 네, 요거 하나. 네. 그리고 아직 안 나가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시나리오라는 거는 뭐 시장이라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환율은 그런 거를 반응하고 있질 않아서 이게 그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여튼 미국, 중국 협상이 뭐 잘 되고 있다는 트럼프 이야기 뭐 전에는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나 얼마나 잘 되는지는 사실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예, 우리한테는 계속 압박이 좀 들어오는데 그대로 협상을 하자니 그것도 참 곤란하고 협상을 안 하자니 역시 마찬가지로 곤란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시장에서는 별로 그 상황을 많이 걱정하진 않는 것 같다.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서 뭐 환율 1,000원 뛴다. 1,000원이요. 네. 2,300원 된다? 네. 에이, 그렇게까지는 가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해야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렇습니까? 환율 2,300원. 자, 여튼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미중 협상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 그 중국의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국가통계국이 주요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수출, 내수, 투자 다 부진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악화되면서 5% 경제 성장도 달성하기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산업 생산이 작년 동월 대비해서 5.2% 증가하면서 전망치가 5.7%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나왔고 결국 작년 8월 이후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이후에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그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가 늘었는데 2020년 이후에 최악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 신규 주택 가격도 전년 대비해서 2.5% 하락하면서 2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 가격이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네.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겪었으면은 정말 암담했을 네. 것 같습니다. 2년 이상 계속 하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와, 씨. 그 분양가죠. 신규 네. 주택 가격이니까. 그러면서 뭐 저 국가통계국의 대변인은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인이 많았다. 중국 국가의 경제 발전은 여전히 여러 위험의 과제가 있다라는 얘기 정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8월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 동월 대비해서 4.4% 증가에 그쳤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한 5% 정도 됐었고 전월에는 7.2% 증가했는데 8월에는 4.4% 증가했다. 네.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이게 좀 극단적으로 좀 치우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아니면 그린테크 쪽, 뭐 재생에너지, 뭐 그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네. 정말 중국을 바라보는 아니 거기다가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라는 데를 바라보면서 와 이거 도저히 우리가 경쟁을 할 엄두가 안 난다. 네. 너무 규모도 크고 경쟁력도 많이 높아져 버렸다. 네. 라고 해서 거기서 아예 여기다 위압을 느끼는 요런 파트가 있는가 하면은 네. 지금 이런 경제 전반적인 구도를 보면은 저게 지속 가능한 경제야? 라는 걱정들도 하게 되는 그런 양가적인 모습을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국가 부채의 어떤 펀더멘탈한 상황을 보면은 지속 불가능한 경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관세를 뺐네 아니면 우리한테 3,500억 달러를 내래네 이런 것도 왜 그러는지를 살펴보면은 지속 불가능한 정도로 빚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이 두 개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음모론, 위기론으로 가게 되면 정말 끝도 없이 가는 게 있고 증시만 바라보게 되면 또 끝도 없이 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들을 좀 균형을 잡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저께 굉장히 좀 특이한 얘기가 있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용어인데 내권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네. 권이요. 예, 내권. 이게 중국은 보조금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네. 출혈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경쟁, 네. 가격을 떨어뜨려서 상대방을 죽이려는 경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디플레이션이 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 여러 차례 그 태양광, 철강, 전기차 이런 분야에서 그 계속 너무 저가 경쟁 좀 하지 마라. 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또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라는 부분들도 어제 주요하게 좀 다뤄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 관련한 규제를 중국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 맥락을 보시면 참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반독점 규제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그 멜라니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멜라니아가 그 인피니밴드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 하는 회사예요. 네. 그 트럼프 멜라니아가 아니고. 예. 트럼프 멜라니아를 엔비디아가 사갔으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병할 때 그 중국 정부가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야 니네가 이거를 합병을 하게 되면은 너무 그 독과점이 심해져. 네. 그러니까 너네가 혹시나 독과점을 이유로 우리한테 안 팔거나 그러면 안 돼. 네. 라는 거를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한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중국에 안 판대요. 엔비디아가 안 팔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갖고 엔비디아가 중국에다 안 판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에서는 야 너네 그때 합병 승인할 때 우리한테 안 팔면은 안 된다라고 조건을 걸었잖아. 근데 왜 너네 우리한테 안 팔어? 네.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조건을 승인했던 반독점 문제의 위반이야
라고 이거를 건 거예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은 네. 아니 앞에서는 우리가 좀 틱톡도 잘 정리하고 합의를 한다 그래놓고 왜 갑자기 또 엔비디아를 지금 때리냐 라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수많은 카드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막 틱톡 카드 날라오고 막 히토류 밑으로 깔리고 막 네. 엔비디아 조사하고 막 그러면서 이 협상을 둘러싼 정말 수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주가는 최고치를 찍는데 실물 경기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게 한 두 가지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예를 들면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게 항상 선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정도 수준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많이 하면 이제 주가는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상장된 회사들은 큰 회사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큰 회사들은 꽤 괜찮게 나가는데 작은 회사들이 너무 안 나가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장된 회사랑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아 좋은데요. 엄청난 인사이트십니다. 아까 정프로님 그 농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셨군요. 그 멜라니아가 아니라 멜라녹스. 아 그래요. 멜라녹스. 네. 정프로님 딱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유. 제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네. 농담하시는 줄 알고. 아유 좋습니다. 네, 멜라녹스였죠. 멜라녹스였죠. 그 말씀대로 그래서 경제 지표 보면서 주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나 뭐 이조 기자나 뭐 경제나 산업 보는 사람들은 자꾸 이게 펀더멘탈을 보다가 놓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시장 보시는 분들은 정프로님 말씀대로 이게 맞아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지 그 기업이 안 좋다는 건 아니잖아. 뭐 요런 또 스토리도 연결이 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경기가 힘들수록 돈은 그 성장 산업 쪽에 몰리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이 망하는 거지. 네. 오히려 망하고 나면 오히려 좀 경쟁력 있는 쪽은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증시는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서 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디서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할 수 있는 다양한 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1차입니다. 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첫 번째네요. 첫 번째 회의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규제 합리화 관련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좀 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인공지능이 돌아다니면서 좀 얼굴 좀 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우리 했거든요. 얼굴이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든 남의 얼굴이든 아, 네. 뭐 얼굴 좀 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 좀 AI나 자율주행 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알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 AI 자율주행이 돌아다니려면 데이터를 모으고 네.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학습을 할 때 데이터를 모을 때 사람의 얼굴을 자꾸 찍는다는 거죠.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의 얼굴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얼굴을 다 블러 처리를 네. 해요. 블러 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 사람의 얼굴을 찍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이렇게 사람 얼굴을 식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그냥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 얼굴이 있는 걸 또 다 지워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거 다 지운다면서요?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블러를 다 블러 처리해가지고 하는 건데 네. 그게 그런 규제가 있어서 학습을 잘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을 식별하려 그러는 데이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뭐 이게 뭐 그 표지판인지 이런 거 구분하기 위한 학습을 하는 건데 네. 그런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저기 뭐 상암동, 뭐 판교, 뭐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구역이 좀 지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중간 규모 도시 수준의 네. 실증 범위를 좀 넓히자. 자율주행 실증 범위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 데이터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할 때 이익 배분 문제도 사후 조정 방식으로 하자. 이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하지 말자로 돼 있거든요. 네. 아니 공공 데이터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요. 네. 그럼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공공 데이터는 어떤 세금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인데 이거를 그냥 공짜로 갖다 쓰면 되냐? 네. 근데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를 뭐 모르는데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라는 게 안 쓰면 그냥 있는 거잖아요. 네.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걸 사후에 배분하는 게 어떠냐. 일단 해놓고. 예. 그 얘기가 어제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딱 어떤 특정한 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분위기 자체가 뭐 이왕 할 거면 좀 풀어서 좀 하자. 네. 좀 이왕이면 되는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하자. 네. 이런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50억 대주주 50억은 네. 저는 조금은 좀 불필요한 논란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잘 됐으니까 넘어가고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논의는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그냥 비과세 범위를 넓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진짜 전면적으로 과세를 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좀 남아있는 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문제가 오히려 대주주 과세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과세는 연말에 그냥 플로우 확 나타났다 확 빠졌다. 그렇죠. 이 문제를 불필요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거에 논의였다 그러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실제로 이 펀더멘탈하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네. 그런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퇴근길에 그 이창원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 모셔서 네.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AI가 미래 먹거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과연 이제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 뭐 민감할 수도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열어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예. 근데 요거는 어쨌든 의회에서 국회에서 뭔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법적인 규제를 좀 푸는 네. 역할을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을 제가 아는 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풀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네. 네. 그거 뭐 사람 식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주원지 뭐 정프로인지 권수인지 식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굳이 다 불러 처리해가지고 자율주행을 못하게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들어가가지고 이거 풀려 있어요.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로.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건 알면서 이걸 실제 제도를 바꾼 게 아니라 네. 미봉책으로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 있으면 규제 개혁을 하면 되지. 네. 네. 이것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뭐 말 나오고 뭐 그럴까봐 그냥 슬쩍 덮어놓은 것들을 좀 제대로 좀 해보자라는 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얼굴들을 다 차은우나 카리나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되나? 아우 그게 손 더 붙어. 손 더 가요. 아 그래? 복잡한 건가? 알겠습니다. 그럼 창훈은 아니면 사람으로 안 쳐줄 거 아니에요, 걔가. 그쵸, 한국 사람 그려줘 하면 다 차은우가 그려지는 건가요? 사람 아니지 뭐. 네, 알겠습니다. 차은우 아니면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뉴스 요 정도 살펴보고요. 네. 뭐가 또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참 가끔 저희가 이제 고기를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오늘은 호주산 등심구이 세트입니다. 호주산 청정 소고기죠. 네. 한번 맛을 좀 보시고. 와, 일단 향부터 다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호주산 앵거스 비프의 향이
바로 들어오네요. 그래요? 네. 향부터 정프로님 달라요. 되게 깐깐한데 소고기. 네. 어떠세요? 좀 더 먹어볼게요. 오. 일단 호주에서도 최상위 등급 GF 등급을 받은 소 등심이죠. 네. 네. 근데 이 소고기는 무엇보다도 시즈닝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맛이에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그래요? 네. 시즈닝이 잘 되어 있다 이거죠. 네. 왜 어느 누구도 동의를 안 해주세요, 권 팀장님? 아 이거 이 정도는. 지금 난 저 정프로님도 소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저도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 툭불 등심을 먹으면 거기서 이제 진짜 이게 사르르 녹는 듯한 느낌이 그렇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뭐 1등급이나 1불 등급의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약간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툭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셔요. 너무 기름지고 너무 식감이 없다고. 그리고 농협 아저씨들은 그 이빨 약한 사람들이나 먹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식감 있는 맛있는 고기예요. 저도 약간 좀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정프로님이랑 소고기 그 취향이 좀 비슷해요. 그래, 저는 뭐 돼지고기밖에 많이 안 먹어서. 네. 아니 저는 고기가 되게 맛있는 고기입니다. 이거. 맛있는 고기예요. 네, 맛있는 고기고 그리고 식감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나는 굽기는 우리 제작진들이 잘 못 구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디다 구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에어프라이어 돌린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요거는 소금을 약간 더 뿌렸어야 되고 후추를 조금 더 넣었어야 돼. 굽기는 좀 아쉬운데 고기 자체는 매우 맛있는 고기다. 그건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지금 현재 800g, 네, 800g을 38,000원. 네. 800g을 38,000원. 네. 800g 38,000원이니까 100g 5,000원. 100g에 5,000원이에요. 뭐 대충. 네. 그러면은 호주산 맛있는 고기 가격에서 좀 싼 편이에요. 네. 여튼 뭐 고기는 하여튼 저 드셔보시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네. 육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 좋네요. 두께 한 1.1cm 좀 남짓되는 정도 두께인 것 같은데 1.23? 네, 그 정도 되는 두께인데 두께감도 좋고 씹을 때 소금을 뿌리실 때 약간 미원 섞어서 뿌리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막 육즙 폭발이죠. 향이 육향이 막 그냥 미원 살짝 섞으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웬만한 고깃집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미원을 물에 타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이렇게 칙칙 뿌려 분무기로. 그렇게 하면 훨씬 맛있거든요. 네, 그렇게 드셔도 괜찮겠다. 여튼 굉장히 맛있는 고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그래서 추가로 이제 옵션까지 추가하게 되면은 6팩에 47,000원이 되는데 아까 그 100g에 5,0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200g 한 팩에 200g이니까 한 팩에 10,000원꼴인데 추가 구성하면은 거의 한 팩에 7,800원꼴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뭐 댓글에 그 뭐 저 미원 뿌리라는 얘기 맛없다는 얘기냐는 건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고기는 그렇게 해야 더 맛있습니다. 살짝 뿌리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육질이 좋다. 이게 막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기름 너무 많으면 그냥 씹다가 막 나중에 느끼하고 나중에 설사하거든요. 저는 네, 아침부터 설사 얘기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기름 너무 많이 나는 좀 약간 설사 나더라고. 근데 요 정도면 참 좋다. 대신 기름이 조금 그 툭불처럼 막 없으면 좀 질긴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고 씹기에 매우 좋은 그런 육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주산 GF 등급 최상급 소 등심 구이 걸프렌드급 약간 이거 문제 있지 않나? GF급 호주산 등심 구이 세트 요 800g에 38,000원 아주 합리적 가격에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LG 울트라부 노트북 한번 요건 작년에 드렸고 이건 또 너무 그러니까요.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번 가져와 보시죠. 노트북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저희가 노트북 판매를 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만족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완판도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LG 그램
코어 i7 노트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게는 좀 있어요. 이거는 약간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사무실에서 쓸 법한 그런 정도인데 1.7kg 정도. 1.7. 아이, 그 정도는 뭐. 아니 뭐 아이패드도 그 저 밑에 키보드 정품 달고 하면 1.5kg 나올 거야 아마. 네. 그렇죠, 그렇죠. 램 24기가 또 하드가 SSD 1테라. 네, 요 정도 된 15.6인치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옆에 이제 뭐 슬롯 같은 것들도 다 잘 좀 확보가 돼 있어서 옆에 뭐 모니터를 추가한다든지 네. 뭐 여러 기능들 같이 쓰시면 돼. 처음 하드디스크 살 때가 40메가였는데 이제 테라 단위가 40메가. 테라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하드 디스크 없는 건 써봤어요 혹시? 써봤죠. 아, 플로피 그래. 디스크 2개 들어가는 거.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거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자 같은 게임 하려면 아니면 뭐 원숭이 섬의 비밀 이런 게임 하려면 바꿔야지. 플로피 디스크를 한 15장 갖고 있어요. 예. 넣었다가 뺐다가 찌릿찌릿찌릿 넣었다가 그쵸, 뺐다가 그쵸. 예. 그런 거 했던 기억이. 테라는 서버에서나 쓰던 사이즈인데 이제는 노트북에도 테라 단위네요. 네, 테라 단위로 있고요. A급 리퍼 제품으로 안심 서비스 15개월 무상 보증 해드리고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량 문서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웬만한 게임 같은 거 돌리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가격이 69만 8천 원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69만 8천 원. 노트북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뭐 비싸게 새 제품 바가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호주산 등심구이 세트 또 LG 울트라북 코어 i7까지 준비했고요. 필요하신 분들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컴퓨터 킬 때도 그 필요한데 그죠? 그죠. 도스. 네, 디스켓들이. 네, 그래서 dir/w 하면 그 디스켓 안에 있는 파일 목록 나오고. 파일 목록 쭉 나오고 wp/p까지 하면 w/w/p 하면 이제 페이지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dir 점점 누르면 그 전 단계로 돌아가고요. cd dir 누르면 이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디렉토리 이렇게 또 딴 걸로 바꾸죠. 컴퓨터 학원 좀 다니셨나 보네요. 네. 우리 나 중학교 때인가 그 종이로 된 네, 키보드. 그거 두드렸었거든요. 그래요? 키보드 뭐 있는 집에만 있으니까. 종이로 연습하기. 네. 오. 옛날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요 정도까지 옛날 얘기 하고요. 권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